안녕하세요. 고경미입니다. 성한당 환경기능사 핵심 요점 에센스 강의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의부터 파트 1 과목별 핵심 요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제1과목 대기오염 방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1과목 대기오염 방지는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론, 연소공학, 집진장치, 가스학 물질 처리, 공정, 관계법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자, 5강 이제 제1과목 대기오염 방지 챕터 1 대기오염 개론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핵심 요점 첫 번째예요. 자, 대기를 살펴볼 텐데요. 자, 대기라고 하면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체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공기는 혼합 기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체가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질소고요. 얘가 78%.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산소가 21%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순서입니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존재하는 순서, 그리고 부피비로 존재하는 순서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체류 시간 보면은 얘는 이제 공기 중에 이 기체들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오래 머물고 공기 중에 어떤 애는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은 오래 머무는 수명이 긴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역시 1번, 2번은 역시 질소, 산소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은 거, 그다음에 반응을 잘 안 하는 애들, 진득한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체류 시간이 긴 애들이고요. 자, 이산화황처럼 얘는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애들 이런 애들은 보통 수명이 체류 시간이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유형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조 대기 중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비활성 기체는 그랬어요. 자, 비활성 기체는 여기 참고 보시면은 바로 어떤 애들이냐? 요거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같은 애들이에요. 얘네들 우리가 18조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제 조성에서 가장 큰 거 누구예요? 바로 아르곤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볼게요. 자, 대기 내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거 찾으라 그랬죠. 정답은 네, 질소가 되겠죠. 1번이네요. 네, 이번에는 공기의 특성입니다. 자, 공기의 분자량은 29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몰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은 분자량이죠. 그죠? 얘가 공기라면 얼마? 29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우리 0도씨 1기압이면요. 그 기체가 산소든 질소든 뭐 상관없이 공기든 상관없이 모두 다 22.4리터가 돼요. 요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의 밀도는요. 자 보세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우리 부피 22.4리터일 때 공기 질량 얼마예요? 분자량에 해당하니까 29g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리터를 여러분 단위를 1000배 올리면 1000리터는 1큐빅미터랑 같아요. 그죠? 아, 요때 S는요, 여러분, 요 0도씨 1기압이면 STP 상태라고 해서 요 상태인 걸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요 상태의 부피다 해서 S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요 그램을 또 역시 1000배 올리면은 킬로그램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밀도는요, 공기의 밀도는 자, 22.4분의 29 하니까 1.3kg per 큐빅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체의 비중은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비중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 물질, 그 대기에서는 공기가 되겠죠. 기준 물질의 밀도분이 기체의 밀도인데, 자 보세요. 우리 밀도 봤잖아요. 방금 공기 밀도 얼마예요? 22.4분의 공기 분자량 29. 요게 공기 밀도고, 그럼 기체라면 기체의 밀도는 역시 22.4리터분의 얼마예요? 기체의 분자량이에요. 왜? 기체는요, 종류에 상관없이 0도씨 1기압이면 전부 다 그 부피가 22.4리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상세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체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비중이 커지네. 그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 중 비중이 가장 큰 거 찾으라는 거는 결국에는 분자량 제일 큰 거 찾으라는 얘기죠. 자, 우리 분자량 제일 큰 거 찾아볼까요? 1번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S가 얼마예요? 원자량 30이고
산소는요, 16이죠. 여기 2개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64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했더니 가장 큰 거는 우리 CS2, 이황화탄소가 76으로 분자량 제일 크니까 비중이 가장 큰 물질이 되네요. 이번에는 대기권의 구조 보도록 할게요. 대기권은요, 이렇게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표예요. 우리가 있는 지표. 자, 그러면은 요 지표에서부터 하늘 위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니까 지표가 가열돼서 햇빛 때문에 제일 뜨겁고 점점 고도 높아지면 추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 여기가 뭐예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바로 온도가 낮아지는 대륙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고도 12km까지 여기가 대륙권이에요. 그리고 12에서 50km까지가 성층권이고 50에서 80km 사이가 중간권이고 그 위가 열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층권은 보니까 보세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온도 경사가 상승한다. 온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중간권은 다시 낮아지고요. 열권은 다시 상승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로 이렇게 4가지 권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특징 한번 보세요. 특징 보시면은 성층권에 오존층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대륙권에서 기상현상, 대기오염 발생하는 거, 그죠? 요런 거 여러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대기가 안정하고 불안정한 게 있어요. 그죠? 자, 요게 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대기가 안정하다는 거는요, 이 위아래로 공기가 이동이 없는 상태, 요 상태가 바로 안정한 상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안정할 때 보니까 고도 높아질 때 온도가 높아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밑에는 저온 공기가 있고 위에는 고온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온일 때 밀도가 더 작아요. 저온일 때 밀도가 큽니다. 왜냐, 우리 밀도라고 하면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 같은데 온도 높아지면은 부피 높아지잖아요. 커지죠. 그죠? 그럼 밀도 작아지니까 서로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밀도 큰 게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싶을 거고 밑에 있고 싶겠죠? 밀도 작으면 위에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이미 서열이 잘 섰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수직 방향 이동이 없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밑이 고온이고 위치 저온이잖아요. 위가 저온이잖아요. 저온이 밀도가 크고 고온이 밀도가 작아요. 그러면 무거운 건 밑으로 올려갈 거고 가벼운 건 위로 뚫려고 하니까 수직 방향으로 이동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기가 불안정한 거는 자, 밑은 고온, 위는 저온. 그 말은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하강하는. 그래서 대륙권, 그죠? 중간권 같은 경우는 대기가 불안정하고 우리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성층권, 열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핵심 요점 2 대기오염 물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어떻게 분류되냐 보는데 먼저 어떻게 생성됐냐에 따라서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어떤 성상이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거에 따라서 입자성 물질, 가스성 물질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생성 과정 볼게요. 생성 과정은 자, 우리 발생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배기가스는 이제 굴뚝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굴뚝 발생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애들이 바로 1차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1차 대기오염 물질이 두 번째 2차 반응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산화되거나 공기 중에서 혹은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물질로 변하면 그럼 2차 반응으로 생성된 이 물질들을 우리가 바로 2차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둘 중에 2개가 다 해당하는 애들은 1,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돼요. 자, 그리고 성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체, 액체면 입자를 가지는 거거든요. 얘가 입자상 물질, 그리고 기체 형태면 가스 형태면 가스상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먼지라고 하는 것들은 입자상 물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삭스나 낙스 혹은 뭐 오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가스 형태니까 가스상 물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분류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종류가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 조금 어떤 게 1차, 2차에 들어가는지 어떤 게 입자성 물질인지 가스성 물질이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류 기억을 해주십니다. 특히나 2차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 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출 유형 보시면은 1번 물리적 성상이 다른 거 보니까 먼지면 입자상 물질이죠. 자, 2번 매연 입자상 물질이죠. 비산재도 입자상 물질이죠. 고체니까. 근데 오존은 가스거든요. 그래서 가스상 물질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고요. 자, 두 번째 2차 대기오염 물질에 속하는 거 찾으라 그랬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나요? 바로 과산화수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을 좀 더 이제 나눠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특징하고 이름 매칭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지 보시고요. 자, 매연이라고 하면 유리된 유리탄소란 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매연이고요. 그 다음에 검댕 그러면 이 유리탄소가 연소 과정에서 타르에 젖어서 뭉쳐진 액체산 매연, 요게 검댕입니다. 훈연 그러면 금속산화물 같은 가스상 물질이 승화, 중류, 그 다음에 응축돼서 생기는 에다 그러면 훈연입니다. 자, 그리고 안개, 방무, 연무 요거 세 가지는요. 포그, 미스트, 헤이즈 영어로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습도가 제일 높으면 여러분 안개 꼈을 때 운전하면 잘 안 보이죠. 그죠? 왜? 가시거리가 짧아서 그래요. 보이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뿌옇게 되면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거리가 너무 뿌얘서 1km 미만인 게 안개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액체예요. 자, 그리고 연무 미스트는요, 이제 어떤 애냐, 습도 90% 이상 가시거리 1km 이상인 액체. 그리고 방무는 이제 습도 70 이하 가시거리 1km 이상인 애. 얘가 바로 헤이즈 방무입니다. 나머지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는데, 특히 PM10과 PM2.5 같은 경우에는 우리 PM10은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 더 작은 먼지라고 해요. 얼마나 작냐 봤더니, 이제 이 먼지가 크기가 공기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네. 얘를 우리가 PM1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작아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애를 우리가 PM2.5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참고도 여러분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가스 형태로 된 가스학 물질, 우리 삭스나 낙스, 그 다음에 뭐 CO나 CO2 요런 애들이 바로 가스 형태로 된 가스학 물질이에요. 자, 얘네들은 각각 하나하나 물질들의 특징도 여러분 암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의 좀 노력이 필요해요. 자, 먼저 삭스라고 하면은 SO2, SO3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황이 연소돼서 생기는 애예요. 그래서 연소 과정에서 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SO2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무색이고요. 자극성 냄새 있고요. 환원성을 가지고 표백효과 있고 금속 석회암 대리석 부식시켜요. 왜? 얘는 물에 녹으면 산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물에 잘록적으로 해서 황산, 산성이 아주 강산인 황산을 생성해서 이렇게 금속, 석회암, 대리석 녹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체류 시간이 얘는 반응성이 짧아요. 반응성이 아주 커요. 그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래서 체류 시간이 짧고 한 2, 3일밖에 안 돼요. 산성비 원인이 됩니다. 자, 요것도 참고한 거 보시고요. 다음 삼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이 SO2가 산소랑 또 반응해서 산화되면은 발생하는 거예요. 얘도 역시 물에 잘 녹습니다. 자, 그 다음 황화수소. 자, 황화수소는 H2S, 여기 X가 아니고 2.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악취물질입니다. 계란 썩는 냄새 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氧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얘의 특징 중요합니다. 여러분, 휘발성 가지고요. 공기보다 2.64배 무겁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비스코스 섬유공업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 좀 그거 봐주십니다. 자, 이번엔 낙스예요. 자, 우리 낙스라고 하면은 NO, NO2, 그 다음에 N2O 뭐 이렇게 있는데 낙스는 보통 NO랑 NO2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 세 가지를 여러분 비교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연소 과정에서 이제 연소할 때 보면 공기 중에 질소가 산화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산화해서 생기는 게 바로 낙스예요.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 NO가 90%. 그 다음에 여기 NO2가 나머지 10%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장 많이 발생해요. 자, NO는요, 무색무취, 무자극성 기체고 물에 잘 안 녹아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력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헤모글로빈은 원래 누구랑 결합해야 되냐면 산소랑 결합해서 우리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결합력이 크니까 산소 대신에 누구랑, 바로 누구랑, NO랑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헤모글로빈 생성해서 우리가 산소 공급이 피 속에 안 되니까 바로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NO2는요, 이렇게 NO가 산화돼서 발생하고 얘는 색깔이 무색, 아까 NO는 무색이었는데 얘는 젓갈색, 자극성, 부식성 기체예요.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성이 누구보다 NO보다 강한 거죠. 시전거리도 단축시키고요. 얘도 역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력이 강하다 하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산화질소 N2예요. 자, 얘는 무색이고요. 부활성 기체, 그러니까 반응성이 좀 떨어져요. 굉장히 안정하고, 자, 얘는 온존층 파괴 물질이면서 또 온실가스도 지구온난화도 일으키는 온실가스예요. 그리고 마취약 제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헤모글로빈과의 이제 결합력이 강하다 그랬는데 산소보다 이제 강한 애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산소보다 일산화탄소가 훨씬 더 결합력이 강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일산화 중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연소 공정에서 제가 낙스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 보시면은요. 연료 중에는 보통 이제 황이나 탄소나 수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연성 물질이라서 탑니다. 그래서 질소는 솔직히 잘 없어요. 근데 연료 중에 있는 질소가 혹시라도 일부 있으면 얘가 바로 이렇게 산화가 되는 애. 얘가 바로 퓨얼락스. 그러니까 연료 중에 있는 질소가 산화되면 퓨얼락스고요. 근데 보통 이 질소는 진짜 많이 나온 건 공기 중에 우리 질소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러면 연소실에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질소도 같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고온에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떠멀락스예요. 떠멀이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대부분이에요. 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프론트낙스는 뭐냐면은 이제 연료랑 공기 중에 질소가 이제 그냥 결합해서 연료랑 결합해서 생기는 게 프론트낙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요 세 가지 질소 형태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의 형태는 그랬습니다. 자, 누구라 그랬어요? NO랑 NO2가 질소 산화물 나오는데 얘가 제일 많이 90% 나온다 그랬죠. NO2 10%.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내연기관 폭약제조, 비료제조 등에 발생되어 빛의 흡수가 현저해요. 시전거리를 단축하는 거 얘 누구였어요? 바로 네, NO2 이산화질소였죠. 그 다음에 3번 온실가스면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내는 네, 아산화질소 N2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풀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핵심 요청 대기오염 현상입니다. 자, 별표 2개짜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역사적 대기오염 사건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요거 자연재해로 발생한 거,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일어난 대기오염이 크라타카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를 제가 물질별로 정리를 했는데 요것만 여러분 솔직히 기억만 해주셔도 됩니다. 포자리카 사건은 황화수소가 원인이고요. 보팔 사건은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줄여서 우리가 MIC가 원인이고, 자, 요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6번에 화석연료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 나머지 사건이라 그랬죠. 나머지 사건에 해당한 게 바로 뮤즈 계곡 사건이라든가 요코하마 사건이라든가 도노로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요카이치. 이런 애들은 바로 뭐가 화석연료 때문에 결국에는 매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 방사성 물질 때문에 생긴 것도 있죠. 쓰리마일, 그 다음 체르노빌, 이건 방사성 물질입니다. 자, 기출이용 문제 풀면 포자리카 그랬으니까 뭐예요? 황화수소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번에는 스모그입니다. 스모그는 매연과 안개가 합쳐져서 이제 스모그라고 해요. 그래서 매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 상태, 그걸 얘기를 하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런던형과 LA 스모그예요. 자, 런던형 스모그는 화석연료 연소를 위해서 삭스가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LA 스모그는 광화학 반응 때문에 생긴 옥시던트 때문에 발생한 스모그예요. 자, 우리 뒤에 이제 광화학 반응 배우겠지만 광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탄화수소와 낙스가 있는데 이 낙스와 탄화수소는 자동차 매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애들이 강한 빛을 받으면 이런 오존이라든가 펜 같은 옥시던트들이 만들어져요. 이 옥시던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옥시던트들이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고 산화를 잘하는 애들이라서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발생한 게 LA 스모그입니다. 그래서 LA 스모그는 빛이 강할 때, 그래서 여름 한낮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할 때 발생을 하고요. 자, 런던형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는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생기는 건데, 보시면 석탄을 특히나 태워서 가정난방을 통해서 이때 삭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새벽과 이른 아침, 겨울에 쌓여요. 그래서 쌓이면은 이제 쌓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모그를 형성을 하고 호흡기질환과 이제 사망자가 이때 6,000명 정도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4도 이하 저온이겠죠. 그리고 수분 상태에서 발생을 해요. 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바로 무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상태고요. 또 역전, 대기가 안정한 상태인 거, 이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역전의 종류가 달라요. 런던형은 복사성 역전이고요. 지표 역전이에요. 지표에서 발생하는 역전이고, 이青강서 역전은 공중에서 발생하는 역전이에요. 또 그게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발생 기간이 보시면 런던형 스모그는 단기간, 새벽과 이른 아침 사이 잠깐 생기면 LA 스모그는 이제 이青강서 역전이 아주 장기간 발생해서 그래서 장기간 발생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입니다. 런던형 스모그 거리가 먼 것은 자 아침 일찍 맞고요. 그 다음 2번 보니까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거 아니죠? 겨울에 발생했죠. 그죠? 여름에 발생한 게 LA 스모그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A 스모그 발생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사선 역전. 요거는 런던형 스모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석유계 연료, 이게 자동차 연료라서 LA 스모그랑 관련이 있고, 런던형 스모그는 석탄형 연료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존층 파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존층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층권에 있어요. 성층권에 보면은 고도 20에서 30km의 오존 농도가 아주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오존층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그 오존층에서 유해한 태양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우리 UV선이라고 하죠. 이 UV 자외선, UVB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백이 들어온다고 하면 엄청 들어오게 되면 이 오존층이 UV선을 흡수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에는 아주 일부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하는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생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층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물집 지역과 그 다음에 최대 농도가 고도 25km에서 10ppm 정도 나타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존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는 dobs이고 DU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0dobs이 1mm거든요. 그럼 1dobs는 0.01mm 정도겠죠. 그죠? 그런데 평균 이제 지구 전체는 300dobs이고 극지방이 좀 더 두껍고 적도가 좀 더 얇거든요. 요거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이 오존층이 근데 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을 하면서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이 오존층 파괴 물질이라는 거 대표적인 게 CFC인데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데 차갑게 만드는 냉매제 그리고 스프레이제 요걸로 사용을 해요. 그걸로 사용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고 봤더니 이제 이 오존층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존층이 되면서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백내장, 녹내장, 피부암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니까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대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체 물질 3가지들이 있고요. 이 대체 물질은 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온실가스로 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존층 파괴 물질이 뭐 있냐라는 거 여러분 봐주시고요. 대체 물질이 뭐인지 종류 확인해 주십니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하죠. 그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종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물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감축 대상 물질. 요거 관련된 이제 회기에서 나온 게 교토의정서예요. 그래서 교토의정서 감축 대상 물질 6가지가 우리 원인 물질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6가지에 보시면은요, CFC도 온실가스인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온난화 지수라는 게 GWP라고 하는데 이 온실가스가 얼마나 지구를 데우냐 그거를 이제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건 CO2예요. 그래서 GWP, CO2 GWP가 1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순서대로 봤더니 가장 큰 게 바로 육불화황. 그 다음이 PFC, 이게 이제 과불화 탄소죠. 그 다음에 HFC, 아산화질소, 메탄, CO2 순서가 됩니다. 산성비는요, 말 그대로 산성인 비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pH를 봤을 때 pH 7이면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7보다 이제 작은 거, 그러니까 0에서부터 7 사이를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고요. 7과 10 사이, 여기 이제 14로 가면 갈수록 염기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강우, 그러니까 오염이 되지 않은 강우, 산성비가 아닌 강우를 이걸 자연 강우라고 하는데 얘도 pH가 중성인 7은 아닙니다. 얼마냐? 바로 pH 5.6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요, 우리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랬죠. 이 CO2가 이제 빗물에 녹으면은 탄산이 되는데요. 얘가 약산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산이니까 pH가 7보다는 조금 낮은 pH 5.6. 이게 자연강호 pH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산성, 이 CO2를 제외한 나머지 산성물질, 삭스나 낙스 혹은 뭐 염소 화합물 같은 이런 애들이 이제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빗물에 녹으면 이제 더 산성이 돼서 pH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pH 5.6 이하인 걸 우리가 산성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비 원인 물질은 이런 애들 세 가지 산성인 애들이 되죠. 근데 주의할 거 CO2는 자연광우에서 원래 이제 자연광우에서 중성이 아닌 약간 5.6으로 pH를 5.6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열섬 현상이라는 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열섬이 뭐예요? 히트 아일랜드, 그래서 열이 섬처럼 그죠? 이렇게 주변보다 이 부분만, 도시 부분만 열이 엄청 높은 거, 온도가 엄청 높은 거를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이유는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에너지 사용이 많죠. 그래서 인공열이 발생하니까 적외선 탐지기로 봤을 때 도시만 여러분 적외선 탐지기로 하면 빨간색이 온도 높은 거고 파란색이 온도 이제 까만색, 파란색이 온도가 이제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도시 부분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서 섬처럼 보인다고 해서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출 유형 문제 한번 볼까요?